네, 오늘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장 들어서 더 많이 밀립니다. 지금 현재 2.5% 이상의 하락, 510선대까지 떨어진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다음이 주가가 국가 막제 속에서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많이 겹쳐지면서 지금 장중 저가를 또 낮추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재 11%가량의 하락권으로 현재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반등 흐름 연장선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정을 이용한 중소형주의 매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네요. 다음 증권사는 현대증권 배성경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다소 부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코스닥의 변동성 확대도 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자동차와 정유 등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제한적인 반등 국면에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양시장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의 차별화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그 대외 경제 지표 호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유럽 쪽 그 리스크 완화 기대감도 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주택시장 체감 지표인 그 주택시장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그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이나 건축 허가도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좀 그 QE3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은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어떤 경기 선순환 기대를 높이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EU 정상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회의에서 어떤 뚜렷한 해법들이 당장 도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스페인의 구제의 금융 신청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그 유럽 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통해서 완만하게나마 시장은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은 많이 호전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연저점을 경신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더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는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전반적인 그 환율 변수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 연중 저점을 이렇게 경신을 하고, 또 이제 1,100원대에 근접을 해가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1,1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어떤 외국인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참조를 했을 때 1,100원 선에서 어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 것은 맞지만, 당시 이제 대규모 이탈로 그 어떤 매도로 이어지는 구간은 1,050원이 좀 하회하는 그런 구간대였었고요. 오히려 이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단순히 이제 환율의 레벨만을 놓고 다른 여건을 배제한 채 그 어떤 환율 수준만을 놓고 외국인의 좀 그 대규모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피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스탠스, 환율에 대한 스탠스를 볼 때 어떤 방향성보다는 어떤 속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또 그 어떤 전반적인 대외 여건들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지표의 호전이나 유럽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한번 또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환율 레벨에서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낮다라는 시각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를 감안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종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종목 대응이 가장 지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그 급락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그 어떤 대량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종목 대응은 일단 그 시장의 민감도가 좀 낮은 저베타주나 최근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원화 강세 수혜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그 환율 측면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본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IT나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어떤 외국인 관광객과 연관도가 높은 호텔이나 카지노 이런 업종들은 좀 경계감이 표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겠고요. 오히려 이제 원화 강세주 중에서도, 그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원화 강세주 중에서 또 유럽 쪽 상황과 좀 연관성이 높은 항공이나 해운, 그 다음에 조선 같은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화 강세주, 또 전통적인 원화 강세주로 분류가 되는, 어떤 그 내수주들, 그러니까 음식료나 제약 업종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 관점인데요. 항공, 해운주 같은 그런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 섹터의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이었습니다.